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최근 기사를 보시면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최근 CPI 발표에 이어 PPI 발표까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 증시가 일제히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미 연준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하락한 흐름 만들어줬고 소매 판매 역시 하락 흐름 나와줌에 따라서 시장은 더욱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새벽 시간부터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줬었냐면요. 지금 1시간 봉으로 보시면요. 하락 흐름에서 다시 반등 만들어주면서 5천만 원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플 또한 하락 흐름에서 다시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긴축의 우려감으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이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동성도 증가하게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발생하면서 많은 수요가 들어오고 있죠. 늦더라도 내년 초쯤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초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승인이 나는 경우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더 많은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도 강세장이 머지 않았습니다. 리플은 많은 전문가들이 애플과 MS,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입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성장할 가치가 있는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저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고 리플은 전량 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비중 조절해 나가시면서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됩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4년 주기로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그리고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상승 초입에 와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가지고 왔었던 소송 리스크 또한 내년에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2020년 SEC가 리플을 기소했을 때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만들어진 만큼 리플 또한 같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올해 우리 소송 리스크가 모두 해소가 되고 나면 그 전에 상승력보다 더 큰 상승력 만들어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는 많은 전문가들이 못해도 10달러 그 이상은 도달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암호화폐 분석가에 따르면 내년 5월까지 27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리플의 차트는 자이언트컵 패턴을 형성하고 다시 조정을 받아준 지 엄청난 상승폭을 만들어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대규모 강세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해 나가셔야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확실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리플 전망과 그리고 EDX 마켓에 신규 상장할 것이라는 그 이슈까지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먼저 우리 리플 자료와 매매 대응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먼저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 더보기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면요.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두 가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죠. 2020년도부터 시작됐던 소송은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금 일대의 상승력을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약식 재판으로 인해서 소송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었는데요. 결과는 이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이라고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증권이로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2차 판매분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비증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SEC가 중간 항소를
신청했고 그 부분이 기각이 됐죠. 그에 따라서 SEC는 리플 임원진들에게 소송한 이 개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가 주장했던 건 리플 임원진들이 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SEC가 이 부분을 증명해내야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건이었거든요. 결국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나와준 부분이죠. 소송 원문을 통해서 리플과 SEC는 지금 현재 11월 9일 날짜까지 XRP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을 어떤 구제책이 적절한지 회의하고 일정을 법원에 제출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구제책이 적절한지는 벌금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11월 9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 브리핑 일정을 제출한 상황이고 미 법원은 이 SEC와 리플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내년 2월 12일까지 합의금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보시면 이 소송 원문에 따르면 내년 4월 23일에는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리플 일부 승소, 약식 판결에서도 승소를 받은 부분이고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도 합의금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도 완전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4월 소송이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그동안의 소송 리스크는 완벽하게 없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최근 속보를 보시면 미 하원 의원에서 SEC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계속해서 남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소송을 남용해 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능함이 입증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도 이 SEC는 코인베이스와 다른 소송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라도 승리로 이끌어내려면 지금 현재의 리플은 합의로 마무리를 짓고 다른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리플은 지금 소송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더욱더 합의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 CEO는 뭐라고 얘기했죠? 3심까지 불사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SEC는 여기까지 항소할 예산안이 부족할 수 있죠. 결국에는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 CEO도 이렇게 강경한 액션을 취한 거는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액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리플과 SEC는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합의 관련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공유 드리면서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와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 자리를 대신해 XRP가 신규 상장할 것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들을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에 더해져 상장되어 있었지만 지난 10월 31일 날짜로 상장 폐지가 됐었죠.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어떤 코인이 상장 가능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코인처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만 상장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되자마자 XRP가 두바이에서 공인 암호화폐 자산으로 승인됐다라고 합니다. 두바이 공인 암호화폐 역시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 세 가지 종목이 EDXM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바이에 상장되어 있지 않던 비트코인 캐시는 EDXM에 상장 폐지가 됐죠.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는 이 XRP가 대신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와줬었는데요. 지난 10월 초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상장 폐지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그 자리를 XRP가 대신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계속해서 나와줬었죠. 결국 비트코인 캐시는 10월 말일 상장
상장 폐지가 됐었고 두바이에서 XRP는 신규 상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미국 내 이 EDX 마켓에서도 XRP가 신규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의미고요. 이 두바이에서 공인 암호화폐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만으로도 리플에겐 강력한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두바이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허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독특한 지리적인 위치 덕분에 글로벌 시장으로 관통하는 관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을 이끄는 금융 허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전 세계 절반의 자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금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XRP의 트랜잭션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은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리플이 공인 암호화폐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건요. 규제의 명확성을 가지고 앞으로 더 그 가치가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SEC와 리플은 지금 현재 합의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원이 나서서 합의 중재를 하고 있고요. 이 합의가 원활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리플은 이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함께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 대열에 합류하면서 가격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 SEC 국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XRP 비증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토큰의 선례로 인용돼선 안 된다. 찐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 역시 리플 승소에도 다른 토큰들 증권성 리스크는 여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아날리사 토리스 역시 해당 판결은 전적으로 XRP에만 해당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결국 XRP만이 비증권으로 인정이 되는 셈이고 이 XRP는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거래소인 이 EDXM에서도 신규 상장될 확률은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리플은 단기적으로 1달러가 아니라 10달러 그 이상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지금 현재 0.7달러를 넘어서 주게 되면 강세작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기관과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주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력들도 보시면 지난 10월 14일 날짜 27%의 보유에서 11월 6일에는 46%의 보유로 2배가량 물량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XRP의 강세장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은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리플 또한 이제 더 이상 이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 신호 확인하고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다 말씀드렸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